안녕하세요. 올파고입니다. 금일은 트위치가 망 사용료 문제로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는 상황에 대하여 파보겠습니다. 와우. 1. 배경 지식.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전송받을 때 무엇으로 할까요? 당연히 무선은 통신탑을 통해 받은 전파 신호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유선은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받죠. 즉, 우리가 받는 무형의 데이터도 결론적으로 통신탑이나 전선 등 물리적인 장치가 있어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을 ISP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을 CP라고 부르고요. 그럼 우리가 해외까지 영상을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신탑은 설비 비용 문제가 있고 한정된 영역 내에만 전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할당되는 주파수가 다를 수도 있죠. 결론은 유선으로 해외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규모가 큰 데이터망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선을 많이 깔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전 세계를 아우를 정도의 큰 데이터망으로 구성해 놓은 A라는 ISP가 있고, 작은 영역만 아우르는 망을 구축해 놓은 B라는 ISP가 있다면 A는 무료로 B와 연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투자금이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작은 ISP가 큰 ISP와 연결할 때는 망 접속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 누구의 데이터망이 큰지 어떻게 비교를 하냐? 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만들어둔 티어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 3사는 2티어에 해당하고 1티어에 접속을 하려면 망 접속료를 내야 하는 거죠. 반면 같은 티어에 속하는 ISP끼리 연결할 땐 돈을 안 받는 것이 국제적인 룰입니다. 이때의 기준은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깔려있는 망의 티어 기준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이렉트로 미국 구글 유튜브에 접속하려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또한 망 접속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캐시 서버를 개설하는 겁니다. 캐시 서버라 함은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을 한국 데이터 서버에 그대로 복사해서 한국 유저들은 한국 데이터 서버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죠. 물론 이 캐시 서버를 운영하는데도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몇 해외 빅테크 기업들만이 주로 하고 있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통신사는 망 접속료를 내지 않아서 좋고, CP는 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많은 유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윈윈이죠. 이렇게 우리는 해외 기업인 유튜브의 영상도 망 접속료 없이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망 사용료의 시작. 그런데 같은 티어로 구분되어 서로 돈 낼 일이 없던 국내 통신사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015년 단통법으로 유명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에서 상호간 데이터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받도록 고시를 개정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자 국내 통신 3사 간 서로 사용량에 따라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러면 당연히 통신 3사 중 돈을 내는 입장이 된 통신사가 생기겠죠? 바로 KT였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 센터에 캐시 서버를 두고 SKT와 U+ 사용자들은 KT를 통하여 데이터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SKT나 U+ 사용자 입장에선 KT가 페북과 연결해주니까 KT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업자 기준으로 생각해서 페이스북이라는 KT 데이터 센터의 캐시 서버를 가진 CP가 타 통신사 유저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SKT와 U+ 통신망을 이용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KT는 갑자기 SKT와 U+에 통신망 이용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 KT 입장에선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쓰는 페북에 망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그전까지는 서버비만 받고 있었는데 말이죠. 페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SKT와 U+ 트래픽을 KT가 아닌 홍콩으로 접속되게 해버립니다. 그러자 당연히 통신이 느려지고 이용자 불만이 생겼죠.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에 따라 이용자를 차별했다라며 사업 과징금을 부과해버렸고, 페북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에 돌입, 1, 2심 승소했지만 방통위가 항고하여 아직까지도 3심이 진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페북처럼 소송에 버틸 만한 덩치를 가진 CP에게만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신사는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니 국내나 해외에 규모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데이터망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망 사용료를 요구했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트위치처럼 돈을 썩 잘 벌지 못하면서 데이터만 많이 쓰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망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고요. 3. 망 사용료 찬성파의 입장. 찬성파는 대개 통신사 측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무선 데이터망을 까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한번 설치해두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늘어나는 트래픽에 따라 증설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하죠.
해외에도 국내에서 망사용료라며 돈을 걷는 것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인터넷 공정기업법을 발의하며 글로벌 CP가 망투자를 위한 기금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망사용료와는 다르게 ISP가 직접 받아가는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이 기금에 기여하는 방식이죠. 또한 EU에서도 올해 기가비트 인프라법 발의를 통해 글로벌 CP가 통신망에 대한 투자 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고받는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증설 비용 등을 청구하는 논의는 이미 개시된 상태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2015년부터였으니 조금 빠르긴 했죠. 이러한 상황 속 아프리카 TV 같은 기업은 버티고 있는데 트위치가 못 버티는 것은 망사용료 때문이 아니라 트위치의 수익 구조가 나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실제로 트위치가 밝힌 2022년 매출은 21억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또한 모기업인 아마존의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일조했다고 하며 본인들 실적이 안 좋은 건데 망사용료 핑계를 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망사용료 반대파의 입장. 이쪽은 주로 CP와 대중들의 입장을 반영하죠. 일단 국제적으로 망사용료는 논의 단계에 있을 뿐 현재는 망접속료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깨고 우리나라만 2015년부터 망사용료를 받기 시작한 거죠. 망사용료의 방식 자체도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작은 CP에게까지 망사용료를 받다 보니 M군 같은 국내의 작은 CP 등은 이미 멸종이 되어버렸죠. 트위치가 얼마를 버는지 망사용료로 얼마를 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트위치가 충분한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 점에 망사용료가 일조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요. 또한 비용도 문제입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와 CP 간 비공개 협상이니까요. 더군다나 통신 3사가 진짜로 이 데이터망에 투자하는 금액이 제대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5G 한다고 말만 해놓고 망구축도 없이 LTE 수준으로 운영한 게 드러나 과징금을 얻어맞기도 했죠. 물론 안 낸다고 소송 중이고요. 그 와중에 2022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총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를 쓰는지 알고 얼마가 모자른지 알고 우리 기업이 내는 망사용료가 적당한지 아니면 불합리한지 그 어떤 기준조차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힘이 센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도리어 적게 내고 힘이 약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엔 많이 내게 될 가능성이 커지죠.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가 SKT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고 합의했죠. 물론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소송이나 합의도 빅테크 기업이나 돼야 가능한 거고요. 더욱이 이런 식으로 해외 업체의 사용료를 요구하면 무역의 상호주의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CP들을 건드리면 당연히 미국도 우리나라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망사용료 부과는 한미 FTA에 어긋난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한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CP에 망사용료를 요구해서 미국 CP들이 한국 컨텐츠를 그만큼 비싸게 팔거나 안 팔기 시작하면 결론은 누구 손해일까요? 5. 정부와 국회는 무엇 하는가? 이런 와중에 국회는 통신 3사 편들기 바쁩니다. 그동안 통신사가 건드리지 못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국회는 통신사를 대신하여 이 구글을 건드려줍니다. CP는 무조건 이 망사용료에 대해 ISP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법을 발의하면서 말이죠. 여야 가릴 거 없이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망 유지 보수 비용이나 증설 비용 그리고 통신사의 수익에 대해선 일절 고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면 지금 망 이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있는데 지금 이 국내 기업들이 인터넷 전용 회선을 이용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또 국내 기업들이 한국에 서버를 두고 해외 서비스할 때 망 이용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망 이용료 부담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기업의 민간 계약 상황으로 공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통신사들이 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또는 망 제공 원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전혀 그러면 과기부는 파악 안 됩니까? 이거? 이 차관님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영업 비밀이니까 비밀로 공개된 바 없습니다. 있습니다. 구글이 통신 3사에 캐시 서버 설치했습니다. 넷플릭스 지금 LG, KT 캐시 서버 설치했고 SK는 일본을 통해서 데이터 공급받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사항들도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당연히 모르실 거라 보고요. 그러면 CP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불공정하다, 통신사가 주장하려면 이용료를 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또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면 국민들도 아닙니다. 최소한 과기부 주무부처는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자료 아닙니까? 정보가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근거로 입법을 하고 어떤 근거로 이용료를 책정합니까? 아무것도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무 과기부에서 자료 제출도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저희가 입법을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 안 한 거는 없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갈등을 예. 정부가 개입해서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보셨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과거 2014년에 미래과학기술부가 만든 단통법. 결론적으로 통신사의 배를 불려줬죠. 그리고 2015년에 같은 부처가 시작한 이 망사용료. 이것도 결국 통신사들이 배를 불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망사용료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빅테크 기업이 망사용료 내지 않으면 생태계가 망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빅테크 기업의 투자 방식이 아닌 합당한 기준도 없이 망구축에 제대로 투자를 하는지도 불분명한 통신사에 엿장수 맘대로 하는 수금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통신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이니까요. 이상 몰파고였습니다.